적게 씹고 빨리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건강을 위협한다. 빠른 식사, 또 과식 이런 음식들이 이어지면은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비만 이런 것을 통해서 신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이런 순환기 질환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소화의 시작인 식기와 침이 가진 놀라운 효능들. 천천히 오래 씹으면 소식하게 된다. 장수노인들의 건강 비결인 소식. 좀 드시라고요. 어르저버 좀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근본에 그만치밖에 안 먹어. 성질이 그래요. 소식이 가진 수명 연장의 효과. 장수하고 싶다면 소박한 식사를 하라. 이 절식이란 것은 면역성에도 좋게 해주고 치매에도 좋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심장 발동에도 좋고. 건강 장수의 지름길. 소식 다작의 비밀을 밝혀본다.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시기는 대략 450만 년 전입니다. 당시의 인류는 불의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야생의 나무 열매나 잡곡을 씹어 먹거나 물고기와 짐승 같은 야생의 날것을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인류는 씹는 근육이 발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강하고 튼튼한 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점점 익힌 음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만큼 씹는 부담도 줄어들게 됐죠. 현대에 와서는 햄, 소시지와 같은 갈아 만든 가공식품이 등장하면서 거의 씹지 않아도 삼킬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음식들도 늘어났습니다. 일본 저작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전 인류의 한 끼 식사 시간은 51분, 씹는 횟수는 무려 4,000회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씹는 횟수는 600회가량으로 과거에 비해서 무려 7분의 1로 줄었는데요. 적게 씹고 빨리 먹는 현대인의 식습관, 과연 건강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프랑스 남부, 인구 2만 7천의 작은 도시 카오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카오르는 프랑스 내에서도 장수 마을로 통한다. 그래서 카오르 곳곳에서 노인 시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노인센터의 점심시간. 인근에 사는 노인들이 식사를 위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찾는 노인들의 평균 나이는 80세가량. 하지만 모두 나이에 비해 젊고 활기찬 모습들이다. 요리는 수프와 애프타이저, 그리고 메인 음식의 디저트까지 프랑스 전통식으로 제공되는데 노인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그래왔듯이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식사를 한다. 즐거운 대화도 빠질 수 없는 메뉴다. 이렇게 친구들과 여유 있는 점심 식사를 즐기는 데는 늘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이 걸린다. 평소 집에서는 한 30분 정도 먹어요. 여기서는 더 오래 먹지. 같이 얘기하면서 먹으면 얼마나 걸리지?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먹어요. 씹어야죠. 꼭꼭 씹어 먹어야죠.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선 천천히 먹어야죠. 빨리 먹는 것은 안 좋답니다. 매일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이렇게 여유로운 식습관은 프랑스를 유럽에서 가장 날씬하고 건강한 국가로 만든 비결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유명 노화방지 클리닉, 국제 노화방지 학회 설립자인 클로드 쇼샤르 박사.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 수년간 연구해온 그는 노화를 늦추는 비결이 식습관에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자신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늘 올바른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슈샤르 박사의 아침 식사 시간은 늘 아침 8시경이다. 그는 스스로의 식사에 대해 철저한 편이다. 신선한 생과일 주스 한 잔,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한 호밀빵과 과일로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질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도 노화 방지를 위해 빼놓지 않는 메뉴다. 슈샤르 박사는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좋은 음식을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저는 늘 적어도 30분 이상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빨리 식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20분 안에 빨리 먹으면 훨씬 더 많이 먹게 되죠. 따라서 가장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하는 건 최소한 20분 이상은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음식이 위에 잘 도달하도록 준비해 줘야죠. 8시에 시작된 아침 식사는 티타임까지 합해서 1시간이 걸려야 끝이 났다. 슈샤르 박사는 한국인의 식사 문화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한국인들은 사실 너무 빨리 먹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빨리빨리 해버릇하던 경제활동 때문일 텐데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이 훨씬 느리게 먹는 것과는 정반대죠. 그렇다면 한국인의 평균 식사 속도는 얼마나 빠른 것일까? 직장인을 대상으로 식사 속도를 조사해 본 결과 10분에서 15분 사이가 49%, 10분 이내가 23%로 10명 중 7명은 15분 내에 식사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5분 내에 식사를 마치는 직장인의 73%가 속쓰림 혹은 목이나 입으로 신물과 쓴물이 올라오는 증상들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권석 씨 역시 여느 직장인들처럼 10분 이내로 식사를 해왔다. 더구나 최근엔 바쁜 업무 때문에 3, 4분 만에 식사를 해야 할 때도 많아졌다. 좋아하는 반찬도 많이 씹지 않고도 삼킬 수 있는 부드럽고 기름진 것들 위주라고 했다. 우리는 그의 식사 시간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권석 씨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밥을 떠 두세 번 대강 씹고 삼키기를 반복했다. 부드러운 흰쌀밥은 여러 번 씹지 않아도 목 넘김이 쉬워 보였다. 어느새 수북했던 밥그릇은 바닥이 드러났다. 식사를 끝마치는 데까지 겨우 7분이 걸렸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급하게 먹을 때는 엄청 빨리 먹고 한 5분도 안 돼서 급하게 막 먹고 천천히 먹는 저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빨리빨리 먹고 그게 성격인 것 같아요. 최근 식사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이권석 씨는 체중도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하다. 불과 2개월 전까지 입던 바지도 지금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위장 장애도 의심이 된다고 했다. 물을 이제 먹으면은 물이 이제 잘 안 넘어가서 그렇게 아플 정도도 있었고, 그 생목 올라오는 거는 그 식물이에요? 생목? 식물? 그거 올라오는 거는 가끔 있어요. 빠른 식사 습관을 가진 이권석 씨의 위 상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위 내시경이 시작되자마자 화면엔 붉은 염증 자국들이 드러났다. 위염이 장기간 진행된 상태였다. 십이지장 역시 점막이 벌겋게 긁히고 여러 군데 출혈과 함께 염증이 발견됐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현상이 장기간 반복되면서